저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항목별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그거를 합계를 내보는 작업을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그 항목별로 썼던 그 예산들을 지출 결의서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지출 결의서는 사실 바로바로 쓰시고 결제를 받아야 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사업하시는 단체나 그런 업체에서는 보조금을 그때그때 결제를 받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받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할 때 이제 이 증빙 자료를 다 내야 되는데 미뤄뒀다가 제출할 때쯤에 이제 그때서야 제출 결의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좀 많아지죠. 밀린 걸 언제 다 쓰나요? 그죠? 그렇지만 한 번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엑셀에서 통장 정리한 내용을 지출 결의서라는 서식에다가 한 번에 모두 짠 집어넣어라 이런 명령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는데요. 준비해야 할 거는 지출 결의서 서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 데이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서식입니다. 지출 결의서는 이게 지금 수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식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서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그 다음에 요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한글 금액이 들어갈 거고 이 부분 날짜가 들어갈 것 같고요. 자동으로 넣을 건데 요 주소도 이렇게 영수증에 보면 주소가 있잖아요. 상호가 들어가야 되고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금액들을 이 날짜가 들어갈 거고요. 자동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이 문서 워드 안에다가 자동으로 넣으려면 일단 엑셀에 있는 그 필드 값하고 이 지출 결의서에 들어와야 하는 요 부분 여기 어떤 게 들어와라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엑셀로 돌아와서 엑셀에 보시면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을 인터넷 뱅킹에서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예요. 요 내용에서 이제 거래 일자가 있을 거고 출금, 입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지출 결의서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 일자, 요게 지출 결의서에 들어갈 것 같고요. 출금한 금액들,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거래 내용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지출 결의서에서 그 다운을 받은 거에다가 필요 없는 걸 일단 다 숨겨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숨기기를 하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숨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출 내용이 또 지출 결의서에 들어가잖아요. 그 지출 내용에 뭘 썼는지 이 금액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출 내용을 한번 이것도 임의로 만든 거고요. 또 주소 이 회사의 그 회사 영수증에 보면은 그 회사의 주소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주소도 써놓으시고 또 상호도 써놓으시고 또 대표자 이름도 써놓고 이렇게 이제 통장 거래 내역에다가 이렇게 미리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날 쓴 거를. 이거 쓴 거를 물론 지출 결의서에다가 그날 출력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출 결의서를 그날 만들지 않고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항목이라고 해서 이 출금한 금액이 항목에 어떤 항목에서 썼나 이제 요런 걸 여기다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그 항목별 쓴 금액을 총 합하기 위해서 SUMIF라는 함수를 이용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요 항목 이름이 예산서에 있는 항목과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미리 다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항목을 이렇게 다 써놓으시면 이제 지출 결의서를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와 이 엑셀에 있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출 결의서에 있는 이 지출 결의서 서식 안에 이 엑셀에 있는 일단 거래 일자가 있고 지출 내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필드 이름이 왼쪽에 있는 여기 지출 결의서 서식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상호가 들어가야 되고 성명이 들어가야 되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제목 사업 있고요. 이 저교란 이런 것들 안에 이 엑셀에 있는 값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 있는 이 값들 중에서 여기 들어올 값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메일머지 기능을 이용할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지출 번호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출 결의서 번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번호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와야 돼요. 이 번호들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한글 워드에서 요 표시에다가 이 지출 결의서 번호라는 것이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 이게 메뉴에 뭐가 있냐면요. 도구라는 메뉴를 가시면 메일머지라는 기능이 있고요. 메일머지 표시 달기라는 게 있어요. 표시 달기를 눌러서 번호를 여기다가 뭘 쓰냐면 요 엑셀에 있는 요 필드 이름이 똑같은 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써 직결 번호라고 쓰겠습니다. 넣기. 여기 직결 번호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있는 직결 번호,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엑셀에 있는 요 값이 이 왼쪽에 있는 한글 워드에 직결 번호 여기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출 금액의 이 금액을 얼마를 썼느냐, 여기 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엑셀에 있는 어디를 가보시냐면 요 출금한 금액들, 요 금액이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또 도구에 메일머지 표시 달기라고 해서 이번에는 출금이라는 글자를 만들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엑셀에 있는 필드 이름하고 똑같이 써야 돼요. 출금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한글로 이제 또 들어갈 건데 이 한글은 내가 예를 들어서 4,400원이다 그러면 한글로 4,400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쓰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엑셀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엑셀로 잠깐 돌아가서 자, 이쯤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삽입하고 여기에다가 그 4,400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 값을 한글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가 numberstring numberstring numberstring이라는 게 있고요. 이 numberstring이라고 한 거에 처음에 이 값 클릭을 해주시고 컴마 1이라고 해주시면 이 값이 한글로 바뀌어라 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글자가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 값을 쭉 드래그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원자가 빠져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원 왼쪽에 한글 이렇게 해놓고 이 앞부분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요 부분에 요 한글이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시를 이제 여기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 도구에 가서 메일머지 표시 달기 제목 안 썼네요. 이 제목을 한글 금액이라고 할까요? 내가 한글 금액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이쪽에다가도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도구에서 메일머지에서 표시 달기에서 한글 금액 똑같이 저 엑셀에 썼던 그 필드 이름을 똑같이 쓰면 됩니다. 한글 금액하고 넣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자리에 요가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날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내 오른쪽에 날짜가 여기 있거든요. 요 거래 일자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자 표시 달기 도구에 메일머지에 거래 일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일자 이것도 거래일자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항상 똑같은 글이 들어가면 땡땡땡 사업이라고 써놓으셔도 돼요. 여기는 메일머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항목에다가 여기 이거를 이제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항목 구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도구에 가서 메일머지에 여기다가 항목 구분이라는 제목을 여기다 찾아서 쓰면 됩니다. 썼고요. 여기는 지출 내용 이거 같아요.
요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지출 내용이라는 제목을 여기다 또 쓰겠습니다. 도구, 메일머지, 지출 내용을 넣습니다. 또 금액은 제목이 출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출금이라는 값이 들어와야 되니까 출금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다 출금 넣고요. 비교는 뭐 넣을 거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씩밖에 못 넣어요. 이 가로로 된 요 값 하나밖에 못 넣기 때문에 한 줄만 넣어야 된다.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지출 결의서에는 하나씩밖에 못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주소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메일머지 표시는 항상 엑셀에 있는 제목, 필드 제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도 넣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도구의 메일머지에 오른쪽 가서 상호도 상호를 넣고요. 성명, 이건 대표자 성명 같습니다. 도구에서 메일머지 가서 대표자 성명, 대표자라고 되어 있네요. 대표명을 넣겠습니다. 대표명 맞는지 확인. 대표명이라고 되어 있죠? 네, 대표명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날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구에 메일머지에 거래 일자 이걸 또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담당자니까 담당자 이름 아예 그냥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됐죠. 자, 문제는 이렇게 다 표시를 한 이거를 저장을 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또 저장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지출결에서 서식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있잖아요. 엑셀. 요것도 저장을 또 해보겠습니다. 지출 영상, 자료, 직결 데이터, 뭐 지출 결의서 자료라고 저장할게요.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메일머지 병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지출 결의서 안에 이 메일머지 표시해 놓은 이 부분에 엑셀에 있는 값들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이 엑셀을 닫으셔야 돼요. 열려 있으면은 병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료를 할게요. 닫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글 워드로 와서 이거를 다시 합치기를 해볼 건데요. 도구에 가서 아까 엑셀은 다 창을 닫았습니다. 메일머지 가서 이번에는 메일머지를 편집 병합이라고 하죠. 이거를 만들기를 하는 거죠. 자, 누를 거고요. 누르면은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 물어봐요. 엑셀에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 엑셀 파일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화면으로 한번 미리 볼 수도 있고요.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일단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통장 내역, 아까 엑셀에 있었던 그 시트 이름이 통장 내역이었어요. 얘를 선택을 해요. 그럼 쫙 뜬단 말이죠. 이거를 또 다시 선택을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죠. 지금 오류가 났네요. 아까 오류가 났던 부분을 보니까 엑셀에 여기 한글 있잖아. 한글이 지금 아까 이상하게 들어갔잖아요. 이 엑셀에서 와서 보니까 엑셀에 있는 요 한글로 바꿔진 이 금액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식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식이 있어서 아까 그 값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식으로 된 요 부분을 값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할 겁니다. 컨트롤 C를 할게요. 컨트롤 C라고 다시 그 붙여넣기를 할 건데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해서 붙여넣기라는 게 바로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걸 다시 덮어쓰기가 되니까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가시면 값만 넣어라 라는 게 있어요. 어떤 수식을 빼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 값만 넣어라 해서 이렇게 짠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식이 사라졌죠. 이렇게 해놔야 병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엑셀에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런 팁이 아까 빠뜨렸네요. 다시 메일머지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값을 고쳐놨잖아요. 그래서 메일머지
만들기 하시고 똑같은 엑셀 파일을 할 거죠. 똑같이 할 거고요. 이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그 시트 이름이 나와요. 시트 이름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쫙 다 떴잖아요. 이걸 다시 선택을 하면은 자,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1 들어갔죠? 금액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날짜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항목이 들어갔죠? 이렇게. 자동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죠. 날짜 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도 또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 페이지 2호 해서 날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게 자동으로 다 바뀌어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 3페이지도 보면은 지출번호 계속 2번이네요. 지출결의서 3호 이렇게 들어갔고 또 금액도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날짜도 바뀌었죠. 이렇게 금액도 바뀌었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가 그동안에 미뤄놨던 지출결의서 출력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수작업으로 할 때는 이 엑셀에서 있는 이 데이터 값을 한글 문서에서 이 데이터 값을 자동으로 넣는 메일머지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엑셀이라기보다는 한글의 메일머지 영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출결의서를 한 번에 다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